네. 스위치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네. 아니요, 근데 원래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했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다시 저기 저 해줄래? 시작. 네, 2부로 이제 돌아왔고요. 네, 2부 같지 않은 2부가 됐어요. 누가 뭐 마이크를 꺼버려갖고 누가 끈 거야?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듣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소 텐션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하면 텐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이 풀렸으니까. 네, 그럼요. 네. 연습을 또 했다고 그쵸. 생각하면 네, 입이 풀린 거니까. 뭐 평가전이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A매치가 중요하죠. 평가전도 A매치입니다. 구왕님이 지금 웃을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분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미리 네. 마이크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실책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나 뭔가 힘이 빠지긴 한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일단 빨리 다시 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억지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가자. 네, 가보시죠. 하여튼 이제 뭐 장면 얘기까지 한 거고 2부는 이제 제가 2부에서 할 얘기는 코모도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시 하려니까 상당히 민망하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릴 때 봤을 때는 아마 처음 봤을 때는 막시무스 위주로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가 공감한 게 코모도스가 보이더라.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코모도스는 막시무스에 비해서 재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거를 다 못 가졌는데 자기가 원했던 건 막시무스가 다 가져가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좋아해주길 바랬고 누나도 날 좋아해주길 바랬고 시민들과 부하들도 나를 좋아해주길 바랬는데 근데 다 자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시무스는 그러려고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냥 낙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시무스에게는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모도스가 원했던 거는 다 막시무스가 가져가서 그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히 심했을 거다. 그거에 대한 또 묘사가 영화에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이렇게 공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다들 막시무스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나이에 봤다가 이제는 이제 그냥 나도 평범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아가는 나이에 이제 이걸 다시 보니까 코모도스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재능의 차이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재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코모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황제의 감이 안 됐던 거죠. 좋은 황제가 되려고 했어도 황제의 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갑자기 제가 해보면 이게 저도 기억이 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입학을 하면 어느 대학 가고 싶을 거야 써요. 예, 그렇죠. 그럼 다 서울대 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입학하면 또 써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러면 그때 뭐 고려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뭐 하얀대도 있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너 어디 대학 갈 거면 전 인천이니까 인천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눈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사실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중3 때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1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게 현실을 깨달았죠. 그러면 코모도스는 지금 조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자기가 서울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했나? 왜냐면 핏줄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사실 황제라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년간 로마가 제일 평화기예요. 전쟁도 없고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잘 살았냐? 그 5명의 황제가 다 양자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 친아들한테 황제를 물려준 거예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가 이쪽 세태기에 시작되면서 로마가 이쪽도 진짜 세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핏줄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연 자기 자식이지만
능력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일을 맡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특히 요새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그 이마트 회장님 계시잖아요. 정의재 회장님 보면 이분 대체 신세계를 왜 인수한 거지 야구단을? 일단 저 이것도 약간 의아했어요.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저렇게 인수한다고? 오케이. 근데 야구 팬들은 좋아하던데. 네, 맞아요. 쓱 팬들은 좋아하죠. 네. 돈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G마켓이 갑자기 인수해서 쿠팡을 따작했다고? 쓱 배송하면서 저게 되나? 하면서 이게 어쨌든 정진 회장은 그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사실 이마트 회장 그 사장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제 생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이어보면서 살짝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제도가 이제 그 양자를 맡기던 어떤 그 전통이 지금의 전문 경영인 제도로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로서는 코모도스한테 물려주고 싶었겠지만 황제로서는 우리 내 아들이 까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시무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영화상에서는 이제 역사랑은 다르지만 영화상에서는 이제 코모도스가 아버지를 죽여서 억지로 사실은 승계를 하는 거죠. 그 황제의 자리를. 그리고 사실 영화상에서는 아버지는 알잖아요. 맞죠. 영화상에서는 코모도스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막시무스한테 이제 너가 이 길고 긴 이 잘못된 시간을 되돌려놔라. 너가 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의회 그 장 사람들한테 권력을 원로에게 넘겨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코모도스는 거부하죠. 싫으니까. 맞아.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코모도스를 뭐 늦었지만 제가 봤을 땐 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왕도 하고 황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코모도스에게 쏟을 사랑이 부족해서 그냥 너가 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줄고 자기도 이제 늙고 이제 지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코모도스 너만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배려를 한 거죠. 너가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데 황제가 되어봤자 비극이 일어날 뿐이다.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사실 설득을 한 건데. 그렇죠. 코모도스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모도스도 사실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황제가 돼야겠다는 욕망이 안 생겼을 텐데.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람마다 태어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꿈이 결정이 사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표가 월300의 직장인이 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 꿈은 재벌이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욕망이 크긴 물론 뭐 무조건 정해지니까 태어났으면 그거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어지고 그 꿈을 목표를 해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코모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극이 일어난 부분은 지위는 높게 태어났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능력과 지위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비극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평생 그걸 갈구하다가 결과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말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진짜 좋은데. 이 말을 맨날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솔직히 어머니 얘 머리 안 좋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얘가 맨날 게임해서 그래요. 선생님. 얘가 공부하면 잘하래요. 그 말 진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져보면 알아요. 얘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어머니 그게 이게 또 자기 자식이 그런가?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학원 입장이다 보니까 어머니 머리 안 좋아요. 포기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하기 불편하죠. 그래도 말씀하시면 잘리지 않나요? 그렇죠. 원장님한테 난리 나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학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뭐. 그렇죠. 왜 다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통 전화 응대할 때 어머니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항상 많이 했거든요. 개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로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그 다 재능의 영역이 다르고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1등이고 4등 꼴등이 있는 게 공부거든요. 서열화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애 진짜 머리가 좋을 수 있고 어떤 애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다른데 이거 우리나라 사회는 어찌됐든 공부는 조금 잘하고 봐야 돼. 그래서 어머니도 진짜 얘가 그럴 깜냥이 안 되거나 진짜 그럴 성향이 아닌데도 일단 학원에 밀어놓고 봐요. 아, 그렇죠. 네. 너 일단 다녀봐. 뭐라도 배워보니까. 근데 얘는 정말 미술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게임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요새는 또 공부를 잘해야 또 돈 벌고 이런 시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또 뭐 개인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런 건데 야 너 그 개인 방송하게 야 뭐 하는 거야 공부해. 이런 게 조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대 변하는 걸 못 읽고 자기 세대의 성공 방식을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애는 재능이 없으니까 걔도 답답한 거지.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려면은 좀 재능이 있어야지. 좀 그냥 스스로 책만 갖다라도 금방 깨치는 애들한테는 너무 유리한 판인데, 이 공부라는 판이. 근데 그냥 평범한 애들한테는 사실 뭐 열심히 시켜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도 코모도스 황제 교육 시켜봤자 그렇죠. 돈 낭비죠. 네, 근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막시무스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완전 잘해버리니까 그런 거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 또 한 생각났어요. 네, 또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페이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좀 꽤 잘했거든요. 페이커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반에서 3, 4등 정도 했대요. 근데 책도 많이 읽고 해서. 맨날 게임을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선생님 얘가 반 3, 4등 하는데 맨날 게임을 한다.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성적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부모님 걱정이잖아요. 얘가 맨날 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공부를 곧잘해.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당연히 공부하라고 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런데 애가 아직 공부를 근데 얘는 머리는 좋은데 근데 진짜 맨날 게임하는데 반에서 3, 4등 하면 얘는 좀 머리가 있는 거거든요. 머리 있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상담을 간 거예요. 담임선생 때. 근데 담임선생님이 묻자마자 페이커 티어가 어디예요? 근데 그때 그랜드 마스터였대요. 어머니 그냥 게임 시키세요. 말해서 깨어 계셨네. 페이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강서고등학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졸이 된 건데. 마포고등학교. 네, 마포고 중졸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듣고 페이커 사실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그냥 담임선생님이 그냥 약간 되게 올드한 선생님이셨으면 어머니 제가 때려서도 공부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야자 시킬게요. 이러면은 이제 망한 거죠. 페이커는 학교에서 계속 다녔을 거고 어찌어찌 보면 그냥 대학교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커 막시무스 만들 수 있었는데 코모도스 만들 뻔할 수도 있죠. 근데 어머니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 페이커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그렇죠. 솔직히 지금 젊은 나이에 솔직히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국가적인 인재기도 하고. 꼭 만약 그런 인재를 공부시키는 게 더 낭비가 아닌가? 진짜 평범한 대학교 가서 이런 거는 맞죠. 이렇게 좀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는 사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모도스의 인생에서는 걔는 그냥 황제가 되는 길밖에 놓여지지 않았던 거지. 근데 그게 좀 비극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데 재능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학원 선생님 사례처럼 얘기하기 불편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비극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뭐 뭐 목소리도 좋고 뭐 얼굴도 이쁘고 막 매력도 있고 센스도 좋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모든 방면에서 사실 정말 뛰어난 사람보다는 거의 다 모자란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 사실은.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해봤자 차원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운명을 나는 이제 이 한계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재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노력.
네, 한때 그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노력, 네, 그렇죠, 그렇죠. 노력하면 다 돼. 아니에요. 네. 진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천재들도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노력을 하면 범인들은 노력을 해도 이게 진짜 찾아갈 수 없는데 그럼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떻게 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노력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가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사실은 내가 타고나지 못한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노력의 문제로 가버리면 얘는 게으른 애가 돼버리면서 뭔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는 문제로 가는데, 차라리 그냥 재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뭐 걔 잘못 아니니까 서로 감싸줄 수 있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타고나기를 좋은 어떤 재질을 타고난 사람은 너도 사실 너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아니니까 물론 네가 누릴 부분이 있겠지만 성과가 보여지니까 누릴 부분이 있겠지만 너도 사실 100%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니 좀 다른 사람 돕고 살아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노력의 차이만 강조하게 되면 진짜 이기는 애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를 다 바보 만드는 일이죠. 뭐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공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로 뭐 예를 들어서 하자면 아까 그 족구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환경? 네. 주변 환경을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라면 그 주변의 상황을 환경 조성을 어떻게 잘 해줬는가. 본인이 얼마나 말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잖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고, 아까 그리고 뭐 빌바오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사실 환경에 갖춰져서 맞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놀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무대를 펼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페이커가 이제 페이커 게임하라고 지원해준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페이커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좋은 PC방 브라질에서 태어났다. 네.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브라질 태어났으면은 이제 축구에서는 별 재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페이커 선생님이. 물론 축구에서도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대한민국에는 네? 페이커 지금 혹시 무시하죠?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보물이죠. 그렇죠. 네. BTS, 페이커, 손흥민, 김연아. 네. 김연아 진짜 옛날. 김연아는 불멸하죠. 김연아는 불멸이지. 아사다마오? 역시 안도미키? 또 이렇게 나가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아까 빌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쵸? 주변에서 얼마나 각자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를 알면은 이게 좀 더 좋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 노력의 차이다. 너 하나만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월주의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삶의 기준이라는 게 또 획일화돼 있는, 물론 좀 다양해지고 있지만 획일화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예요. 맞아요. 물론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네. 거지.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깔보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안 읽어요. 왜 안 읽냐면 다 뻔해요. 자기는 어떻게 성공했대.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시기가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노력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나는 그렇게 어차피 될 수가 없을 거로 내 감정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계발서는 아예 그 코너는 가지도 않거든요. 저도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근데 자기계발서나 뭐 경영학 서적의 맹점은 사실 성공 사례를 추적해 놓고 이제 뒤에 가서 원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간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뭐 아예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또 하루하루 충실히 채워나가면 열심히 살고 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뭐 그게 100% 다 옳진 않죠. 막시무스가 되지 못했던 코모도스들의 어떤 한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에서 또 보면서 느끼는 점이 또 있었을까요? 다른 포인트? 코모도스요? 코모도스 말고. 저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진짜 그 마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핏줄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힘이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핏줄이라는 게. 근데 또 자기는 한 나라의 황제, 로마를 이끌어가 황제다 보니까 이거를 막시무스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실제로 역사에서도 핏줄의 힘을 못 이겨서 자기 아들한테 황제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로마가 몰락기를 가는 건데 이게 진짜 순간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뭔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리더라든지 뭐 대표 뭐 회장님이라든지 뭐 국가 치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책임감이 되게 무겁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보다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겠죠. 근데 사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기업 전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기업인들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왜냐면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뭔가를 예측해야 되고 미리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뛰어나니까 그 자리에 갔을 거니까 또 뭐 각자 자리에서 요구되는 어떤 압박이나 역량이 다르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상당히 고뇌가 많을 겁니다. 리더는 상당히 외롭다 뭐 이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루킬라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저는 코모도스만큼 루킬라가 좀 많이 얄미웠거든요. 얄미워요? 왜 어떤 점에서? 막시무스를 어떻게든 살려줄 수는 있었어요. 원래 그 전부터 루킬라가 약간 막시무스를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황제가 죽기 전에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몰래 지켜보는 씬 나오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코모도스가 그때부터 정확하게 내 세상이야. 내가 만든 세상을 이제 할 거야라는 걸 할 때 막시무스를 말릴 수도 있었어요. 루킬라가 막시무스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말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형장에 가는 걸 막을 수 있었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되게 막 루킬라가 막시무스 자기 감정만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러고 막시무스 죽은 줄 알았는데 막시무스 다시 돌아오고 코모도스가 그냥 걔 막장 이제 폭군으로 돼 있으니까 내 아들 위험해. 살려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모도스의 몰락에는 이제 루킬라의 역할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참 황제 이 집안이 황제만 서왕이지 막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승계하지 않는 걸로 절차를 통해서 뽑는 걸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좀 더 그러니까 권력자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사실 제도라는 게 사실 견제 제도가 많이 없고 그랬을 시기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후계자를 지정하고 싶어하는 권력자의 마음은 뭐 여전히 있는 것 같은 게 뭐 보면 요즘에 뭐 공천 주는 것만 봐도 내 라인 계속 꽂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사실은 당원의 마음에서 뽑아야 될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제 우리 계파의 후계자를 계속 꼽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그나마 제도를 통해서 좀 통제가 되고 있어서 뭐 세상이 발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여전히 또
이렇게 아까 뭐 정용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또 핏줄에 의해서 사실 그 재벌이라는 게 상당히 권력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근데 그게 어떤 수많은 검증과 절차를 통해서 뽑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핏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이걸 당연스럽게 생각해요. 또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그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자리가 선거를 뽑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기업의 총수나 뭐 큰 기업 총수까지 안 가고 그냥 평범한 기업에서도 맞아, 다 아들한테 물렸죠. 예, 그게 사실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는 당연히 세습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각자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능력에 맞는 위치에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례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정몽규 회장도 사실 좀 클리스만도 클린스만은 그래도 뭐 걔는 감독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뭐 그래도 뭐 선출돼서 뭐 온 거니까 뭐 그 사람이 사실 뭐 내가 나를 써주겠다는데. 예시로 족광님한테 누가 좀 친분이 쌓였어요. 대기업 뭐 회장님이 친분이 쌓였어요. 그래서 뭔가 요즘 돌아가는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그냥 족광님한테 내 연봉 20억 줄게. 사장으로 와? 네. 안 가세요? 그러니까 클린스만도 그런 거예요. 돈 준다는데 가는 거죠. 돈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임부터 잘못됐다 내 말.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제 그거에 뭘로 뽑히는 거죠. 제일 문제다라고. 근데 이제 뭐 축구협회가 워낙 현대가의 영향력에 놓여 있고 예전부터 이제 우리 왕 회장님 때부터 축구에 많이 돈을 쓰셨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정상으로 갈 시기가 됐다. 이제도 그쪽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가야 된다. 전문 회장.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이 이제 타이틀 하나 더 들어주는 자리로 가지 말고 제대로 뽑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요새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나를 먼저 나를 알아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맞아요. 내가 어떠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나의 포텐셜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해봤잖아. 맞아요. 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고 내가 운동을 얼마나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5학년 때까지. 역시 인천의 아들이네. 네. 근데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시절인가요? 저번에 말했어요. 혜태 타이거즈였다고. 아니 인천에. 그렇죠. 근데 저는 혜태 타이거즈 팬이었어요. 네. 근데 야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맨날 초등학교 때도 맨날 장래희망 적잖아요. 야구 선수 적었어요. 근데 5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였거든요. 6학년 때 현실을 알았어요. 야구 선수를 하려면 야구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야구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바로 포기했어요. 나는 이미 늦었네. 왜냐면 천학 가면 되잖아. 천학 가시면 되죠. 이미 다 2, 3학년 때 야구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진짜 재능 있으면 뭐 5학년 때 해도 되긴 해. 저는 또 그렇게 재능까지 있는 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때 객관화를 시켰어요.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 선수는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파악을 했어요. 근데 5학년이면 좀 빨리 한 거긴 하다. 사실 되게 철없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구를 시키면 다 손흥민처럼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네. 근데 다 손흥민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럼 그 키우는 그 아이들한테 야 너 절대 안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될 수 있으라고 희망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너무 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그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서로 이거는 조과님이랑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투영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일단은 축구 시켰는데 축구 하고 싶다고 축구 시켰는데 곧잘 하고 재미있어 하고 하니까 그래 축구 계속 해볼래? 그럼 계속 한대. 그럼 계속 했어. 들어간 돈도 이 정도 계속 들어가. 이미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네. 이제 축구밖에 하면 축구밖에 해야 돼.
축구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부모님들이 아닐까. 사실 뭐 영화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보자면 코모두스처럼 계속 황제만을 바라보고 하다가 이게 부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사람이 완전 망가지죠. 네.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욕심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네. 뭔가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네.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아마 코모두스 나이가 좀 어린 편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어리죠. 네,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런 강박감과 압박감이 더 심한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뭐 그게 안 맞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계속 이제 약간 교육적으로 많이 갔네요. 그렇게 가버리네요. 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고 이제 우리 족구왕님이 역사와 좀 다른 점, 영화와 역사 다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자면. 네, 일단 거기에 보면 그 뭐 크라쿠스 의원이 나오거든요. 네, 크라쿠스 나오죠. 그분은 사실 훨씬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요? 되게 유명한 언론에 맞아, 크라쿠스 되게 크라쿠스 형제예요. 네임드야. 되게 네임드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맞아.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라티푼디움이 대공장이 생기면서 네. 자국능이 몰락하니까 네. 자국능이 몰락하면 뭐가 안 좋냐면 군대 갈 애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원래 군대는 평민 이상부터 그렇죠. 가니까. 노예는 군대를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게 악순환이잖아요. 경제도 어려지고 군대도 어려지고 그러니까 네. 그 크라쿠스 형제가 우리 자국능 육성하고 군사를 강화해서 계획을 했는데 단 귀족들이 반대했죠. 다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크라쿠스 형제 있었지만 가까이 되게 네임드 네. 언론이지만 네네. 이 시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도 사실 있긴 했어요. 근데 약간 실제로 그러니까 모티브는 있지만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될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실제 인물은 또 아니다. 너 혹시 모티브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이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종광님이 A4 용지를 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 시절 요새 다 컴퓨터로 하는 세상. 발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를 로마 발레리우스. 로마 형 같다. 근데 실제 이 사람 장군이에요. 네, 마르쿠스 아울레스 장군. 나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발레리우스. 실제로 이때 게르만과 전투를 엄청 했어요. 그렇죠. 게르만족과. 게르만족이. 왜냐면 로마는 게르만한테 망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네네. 게르만족한테.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르쿠스는 그냥 코노스가 죽은 게 아니다. 그냥 그 전쟁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병사를 하게 됐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막 거기 보면 뭐 공화정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화정. 네. 그러니까 로마는 원래 정치제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으로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언론이 있었고 뭐 이제 뭐 정무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무관 쉽게 말해서 군 지금 말하면 대통령 같은 자리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군사를 집행하는 게 정무관이었고 네. 이 정무의 임기가 1년이거든요. 네. 이거가 임기가 끝나면 언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든 자리예요. 언론은. 그래서 언론은 사실 진짜 뭐랄까 거의 뭐 신들의 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론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거의 정무관이 최고 권력 기구 같지만 네. 실제 권력은 사실 언론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황제가 왜 됐냐? 그 네. 되게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 시저가 카이사르의 별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아시다시피 그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때부터 황제 정치가 살짝 시작됐는데 그 옥타비아누스 때 대놓고 황제 정이 시작돼요, 사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 네,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인물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로마는 원래 언론 그 공화정을 사였기 때문에 그 마르쿠스 아울레스도 막 공화정 이야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 영화에서 잘 녹여서 그걸 조금 알고 보면 이게 그런 배경이었구나. 황제가 이런 거였고 원래 로마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다 왕조 사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상 로마는 원래 황제 사회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진짜 민주정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네로 황제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황제가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공화정에서 출발한. 그래서 쉽게 평민에도 있었거든요. 평민에는 언론의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적이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카이사르가 사실 군인이었잖아요. 그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 느낀 점은 군인이 정치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으로 가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죠. 군인이 정치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그랬다. 나폴레옹도 똑같아요. 그렇죠. 나폴레옹도 이제 군인이 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막시무스는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는 거죠. 예외를 있는 거죠. 근데 막시무스도 막상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막상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만점. 박수 칠 때 떠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시무스처럼 그냥 군인은 군인으로 남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막 어줍잖게 막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처럼 나라를 뭐 바로 세운다는 어떤 헛된 명분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찬탈하지 마라. 어떤 교훈을 또 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코모두스는 실제 이 로마 황제들 중에 어느 뭐 손가락 안에 드나요? 폭군 중에 폭군 사실 네로는 너무 유명한 폭군이잖아요. 근데 코모두스는 진짜 폭군, 그러니까 이 코모두스 때부터 나아가고 망할 때가 보면 돼요. 진짜 로마 때부터 기울기 시작해요. 코모두스 조금 지나서 이때부터 완전 군인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군인 정치야. 아예. 그래서 이제 게르만한테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코모두스부터 그냥 쉽게 말해서 쇠퇴했다. 그래서 되게 평가도 안 좋고 진짜 폭군이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폭군이었고 아까 말씀이 자기 부하한테 칼 맞아 죽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독재자의 말로가 항상 또 그런 편이고 이제 원래 있던 제도를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국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기울어 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매번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반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때요, 뭐? 그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욕심이 안 보이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사람인 건 마냥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 칠 거다라는 게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래 왔는데 왜 그 대비라고 해야 되나? 눈앞에 꿀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자기는 다를 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를 거. 아니면 나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 보면 그 권력용에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권력 저는 무섭죠. 안철수 같은 회장 그래서 보면 저는 그 정도 돈 있으면 놀 것 같거든요.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이룰 거 다 이뤘어. 그러니까 저 같은 평민이 이해가 안 돼. 다 이뤘으면 저는 평평 놀겠어요.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돈 있으면 놀 것 같은데 왜 굳이 정치를?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걸 내려놓기가. 그러니까 정몽준 대통령 선거 나오고 했잖아요. 저렇게 돈 많은데 저는 그 생각을 왜 굳이 현대 아들이? 그게 결핍이 됐겠죠 그 사람한테. 뭔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그 감각해주는 짜릿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 한창 지금 선거 앞서서 막 보면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진짜 그 막 재산도 버리고 뭐 직업도 내팽개치고 심지어 빚도 내가면서 막 선거운동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뭐 왜 저러나 싶지만 경험해보면 그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욕망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뭐 돈이 욕망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어디서 들었던 영화에서 들었나 뭐 책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치인이 그런 활동을 하는 순간 젊어진다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 정치인들이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보다 되게 젊게 젊게 사는 나이보다는 에너제틱하죠. 네. 근데 또 그런 걸 비슷하게 보는 게 저는 아무래도 스포츠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은퇴한 축구 선수랑 은퇴 전 축구 선수의 그 바뀌는 게 물론 식단 조절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확 늙어요.
맞아. 그 아무래도 그 대중들에게 받는 그 관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 도파민 뿜뿜을 네. 못 그거 사실 그러니까 권력용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그 쾌락 중독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막 보면은 한 3선 4선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근데 10몇 년씩 한 건데. 막상 당사자들은 그만두라고 얘기 들으니까 막 엄청 서운해하면서 그쵸. 막 뭐 탈당하는 사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국회의원 자리는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끝나버리면 이제 나 뭐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걸 거고. 그러니까 권력을 원하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좋은 사례였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씀씀이 못 줄인다 얘기하는 것처럼, 막 뭐 좋은 차 타다가 티코 못 한다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아닐까. 그거는 이제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게 진짜 안 되다 안 돼서 물러나게 되면 고택 물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버텨보는 거. 그죠. 근데 뭐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권력욕이랄까? 소소한 권력은 지금 누려봤는데 뭐 동아리 회장이나 했지. 뭐. 사실 이걸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재미에 따라오는 어떤 의무감들을 하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의무감들을 까먹게 되면서 권력은 취하고 싶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까먹게 되는 그런 어떤 꼰대, 뭐 귀엽게 봐주면 꼰대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 노욕이고 뭐 독재자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권리는 받고 싶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는 하기 싫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누리는 것만큼 수많은 책임을 누리고 그만큼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이 사실은 능력도 있고 하면 권력을 오래 누리고 하면 사실 좋거든요. 내가 할 일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그것도 능력 좋은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좋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겠어. 그냥 당연한만 남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거 잘라주세요. 혹시 뭐 로마 얘기할 거 더 없어요? 로마에 가는 3가지 명언이 있어요. 네. 로마 명언 많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는 오답 아는 것도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게 다 로마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는 그리스보다 영토가 커지면서 도로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영토 넓어지니까 로마의 건축술이 유명하죠. 건축이랑 수도가 필요했어요. 물이. 그러니까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길을 통일시킨 거예요. 왜냐면 마차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가기 어렵잖아요. 도량형 통일. 그런 것처럼 길을 잘 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영토가 커지고 시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당시에 로마가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로마시 안에. 그러니까 로마 나라 자체가. 나라 자체 인구가 10만. 지금은 되게 작은 인구지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로마가 도시국가였던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국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됐을 때 그 인구 자체가 10만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인데 10만. 그러니까 로마 안에만. 로마 제국 시기에 로마 시 안에는 10만이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행해주고 이제 왜냐면 전쟁을 맞아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법도 점차 바뀌어요. 시민들에 의한 법으로 점차 바뀌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의 권리는 커지니까. 그다음에 로마 같은 진짜 이대한 제국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서양의 뿌리는 그리스 로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그 서양 그 역사라는 게 사실 되게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라는 자체가 되게 알고 보면 되게 멋있는 나라고. 되게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도 로마는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너무 되게 흐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 안에 뭐죠? 현대사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민주정 나오고 뭐 공화정 나오고 다. 독재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들 반란도 나오고 노예들 반란도 일으키고
다시 잘해보겠다 으쌰으쌰하는 왕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뭐 콘스탄티누스라든지 뭐 수도 넘겨보고 심지어 나중에 비잔티움 동로마 서로 분리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동로마는 망하고 아니,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 심지어 1300년 500년까지 버텨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로마라는 나라가. 그래서 올해 또 글래디에이터 2가 나오잖아요. 네. 저도 꼭 나오겠습니다. 영화 보고. 네, 불러주시.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꼭 불러라랄까, 약간 협박 같은. 네. 저도 이걸 해보니까 네. 약간 도파민이 나와요. 뿜뿜하나요? 네, 약간 이게 저번에 방송 듣고 네. 처음에 제 방송 듣기 약간 오글거렸거든요. 들어보니까 제가 그걸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제가 너무 재밌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신나하시는 게 보여서 해주고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나오니까 또 재밌구나.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소감으로 넘어갔어요? 네, 아니 그냥 알잖아 꼬꼬무 스타일. 꼬꼬무 스타일.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책임지고 싶지 제가 않아요. 배고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참는 건 줄 아십시오. 네.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약간 혼미해지고 있거든요. 책임 없는 쾌락은 느끼고 싶다. 책임 없는 쾌락. 그거 아니야. 권리는 누리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의문하고 싶지 않지만 쾌락을 누리고 싶다. 제가 밥도 사드리고 하는데. 네. 저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커피를 사오겠습니다. 예. 네. 저 오늘은 사실 커피를 사올 줄 알고 안 샀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얘가 또 문제가 있죠. 늦게 오고 나는 커피 사온다더니. 메뉴도 받았잖아요 주문도. 그러니까 나도 아침에 커피 마실 수 있었는데. 가면서 먹어요. 가면서. 가면 뭘 먹어야겠다는데 피곤해 죽겠네. 하여튼 뭐 할 얘기 다 했으면 소감 좀 할까요? 네. 소감을 하면 소감 아까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그냥 진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멘트. 얘도 오답 노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글래디에이터는 사실 저번에 말했다시피 저희 비디오 가게를 인도한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가게 입덕하면서 약간 영화를 좋아하게 된. 나 족구왕 글래디에이터 때문에 영화에 눈을 떴지. 영화에 비디오 가게 들어가는 곳에서 영화를 되게 알게 된 영화에서 되게 특별한 영화고 사실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2000년이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봐도 약간 지금 봐도 세련되고 재밌어. 구달한 느낌 진짜 없어요. 네. 왜냐면 옛날 영화 보면 약간 되게 오래된 영화를 보면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아.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명작이라는 반증이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 봤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신 바오님과 또 같이 방송인 오답노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답노트에 감사한 말씀을 왜 저를 보고 하시죠? 좀 쑥스럽더라도 그렇죠. 보고 하세요.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문을 못 마치네. 다음에도 뭐 반했습니까? 뭐 저는 일본 못 갑니다. 뭐요? 지금 손을 긋는 거예요? 상관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저도 파묘 재밌게 봐서 파묘도 조금 하고 싶었는데 파묘는 원한다고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잠깐. 제 턴이잖아요. 턴은 뭐야? 태동이 나는데 여기 제 방입니다. 네. 파묘는 제가 호스트입니다. 잊지 마시고. 좋은지는 알겠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사실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어제 파묘 하셨다니까. 네,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네. 정리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즐거운 녹화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피자 먹기 전에 먼저 돌아가셔도 되고. 지금 오고 있긴 하거든요. 피자가.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오더노트는요. 네. 저 저번에 했던 게 그거였나요? 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였던 것 같은데. 그거 살. 그거 하고 오랜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원래 괴물 하기로 했거든요. 이 새끼들 빵꾸 내가지고 하여튼 꺼내놓고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하는데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글래디에이터로 왔어요. 네. 제가 제일 나쁜 놈이죠. 또 그렇게 받으면 또 제가 뭐가 됩니까 또. 사실 버님이 제일 나빠요. 그건 그래요. 그렇긴 한데 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누가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때.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봤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본 거라 약간 전쟁사나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전쟁하는 것 역사물이니까 또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족광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래디에이터가 지금 봐도 재밌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의 욕망을 좀 여기 안에서 잘 녹여내서 네 그게 길이 시간이 흘러서 맞아. 지금 다시 봐도 재밌지 않나. 코모도스가 진짜 연기를 잘해서 네, 진짜 호아킨 피닉스가 아니었다면 좀 막시머스의 그 배우 이름이 뭐였죠? 막시머스 러셀 크로우. 네, 러셀 크로우가 그만큼 빛이 안 날 수 없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영화를 여기 와서 3시간 동안 풀었는 게 너무 즐겁네요. 3시간 정도 됐나요? 아니에요. 네가 지각해서 네, 맞아요. 3시간은 못 채웠어요. 그다음에 누가 마이크 끄고 이래가지고 막상 모인 시간에 비해서는 길지 않다. 네. 네. 바은님도 이제 멘트 해주셔야죠. 저요? 네. 저는 그냥 일단 빨리 피자가 왔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약간 공복 상태로 많이 떠드니까 상당히 좀 약간 혼미합니다. 혼미하고 근데 뭐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이제 구왕님한테 유독 좀 타박을 많이 했는데 좀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자르니까 그래서 슬슬 눈치를 보시는 게 좀 내가 너무 했나? 아닙니다. 싶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호흡이 좀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보내면 좀 그만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 아니요, 구왕님 그러지 마세요. 계속 그냥 처음처럼 그대로 계속 달려주세요.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달리시는 분이고 저는 계속 막는 스타일이라서. 그치. 그래서 뭐 창과 방패 뭐 이런 조합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 또 뭐 오너노트는 근데 뭐 오늘 발언기에 충분히 주어지던가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두 분의 케미 보는 것도 좋았고, 맞다. 구왕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저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초면이라서 어떻게 예의 차리는 발언일 수도 있고. 일본 가기 전에 한 번 더 부르죠. 일본 가기 전에? 네. 그쵸. 뭐 일본. 네 오너노트 함께하는 밀정 안산 하기로 했거든요. 저를 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일본 가기 전에 뭐 친일파 영화 같은 거 있죠. 네.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암살 같이 하기로. 밀정 하기로 했어요. 밀정 괜찮아요. 네. 밀정 좋죠. 제가 밀정이 되는 그런 기분으로. 그거 어때요? 영웅. 영웅도 좋고. 네. 안중근 영화.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사상 검증 해놓고. 이미 사상 검증 충분히 되지 않았나? 아직 부족하죠. 부족해요? 네. 모르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막 오너트가 7월달에 일본 가잖아요. 그때 마땅히 환영회를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환송. 네, 뭐 잘 돌아왔다 고국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돌아왔다. 고국이요? 일본에서 그런 행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밀정 활동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마지막까지 좀 개소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만큼 재밌게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슬레이트 쳐주세요. 네. 끝.